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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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면 공유에서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잠시 물 좀 떠올게요. 아, 네네. 네, 왔습니다. 아, 네네. 네, 오늘 날짜로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것도 다 반영되었을까요? 여기 블로그들에? 아니요, 아직이요. 아, 네네. 그럼 우선 네. 숙제 해오신 거 먼저, 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생성자주의, 필드주의, 이 어떤 카테고리 있죠? 이 스프링 밑에 있었어. 바로 밑에. 네. 이 불변상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열님 듣고 계시죠? 네네. 아, 네네. 네네. 객체가 이제, 음, 음, 아니면 이 소스 코드 예시에서 어떻게 뭐 앞으로 이 코드를 가져다 써도 뭐 변하지 않을 거다.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을까요? 파이널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걸 이제, 어, 더 상속이 안 돼서 네네. 불변하지 않는다고. 네. 음, 네. 그게 불변성 아닐까요? 그쵸. 이 불변성이란 건 한 번 객체가 할당되면 더 이상 건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음, 근데 필드 주입은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얘가 지금 프라이빗이라서 이 서비스 클래스 내에서 얘를 또 다시 객체를 할당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지금 파이널 키워드를 생성해두고 이 생성자 주입을 만들어두면 다른 것을 갖다 써도 얘를 다시 대입하려고 했을 때 이 객체는 이미 파이널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마 예외를 던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음, 불변하다는 게 확보를 하는데 이게 왜 확보해야 될까요? 이 불변성을. 불변성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걸 아셨어요. 객체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왜 변하지 않아야 될까요? 라는 내용은 있나요, 혹시? 여기인가? 음, 독점성 명시. 네. 힌트를 드리면 테스트랑 연관이 있습니다. 테스트랑 연관지어서 불변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힌트가, 힌트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불변하지 않은 객체는, 아, 그 스레드들마다 동시에 접근을 해도 네, 상태가 바뀌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테스트 시 이제 안전성을 음, 보장을 해줍니다. 네. 어느 부분 맞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용어로 역등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역등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테스트 할 때마다 아웃풋이 다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메서드를 하나 호출할 때마다 내가 시점마다 막 값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 변수가 뭐 A라는 변수가 있는데 특정 메서드를 호출했더니 3이고 특정 메서드를 호출했더니 7이고 막 계속 바뀌어요. 값이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호출할 때마다 값이 다르니까 이게 과연 테스트가 된지 안 된지 모르잖아요. 일정해야 네. 되는 테스트 값이. 음, 그 일정하기 위해서 이 객체는 항상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테스트 코드를 객체를 또 할당하는 중간 코드를 넣어버리면 그게 역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역등성이라는 게 이게 수학적 용어인데 딱 검색해볼까요? 역등성이랑. 그때 이거 검색해봤던 것 같기도 아, 한데.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동일한 요청을 한 번 보낸 것과 여러 번 보낸 것이 같은 것을 지닌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얘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저 불변해야 되는 이유. 어, 네. 수남 참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수남 참조가 어,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네. 서로 이제 참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뭐 A 클래스가 뭐 네. A만 있는데 이제 B 값을 참조하고 B 클래스가 B만 있는데 이제 A를 참조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서로를 참조하게 되면 어, 이게 에러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에러가 발생할까요? 하나의 값을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네. 참조했던 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걸 참조 당하는 객체도 또 바뀌어야 되니까 어, 에러가 발생해요. 그 에러명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자바 스프링 순환 참조 예외 예외명. 네. 이걸 말씀하시면 돼요. 음, 아, 이렇게 애둘러 말하지 말고 그냥 네. 이 예외를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네, 면접용으로 외우셔도 돼요. 이 빈 currently in increation exception. 애초에 주입이 안 돼요. 언제? 그 런타임 때요. 음, in currently in creation exception이라고 좀 이렇게 이게 있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저 내용을 아는 게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네. 음. 여기다가 추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걸 추가해 주세요. 음, 그래서 품질을 좌우하죠. 그렇죠? 견고해지죠. 네, 좋습니다. 잘 쓰셨고 다음 거 볼게요. 방법론. 네, 아주 중요한 글이네요. 얘는 어느 카테고리에 있을까요? CS? 네, 실수에 있어요. CS? 네, 배경을 보면 네, 좋습니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배경이 점점 깔끔해지시는데요, 진짜로? 이거 직접 쓰신 거죠? 네. 네, 좀 참고를 네, 한 것도 있긴 한데 뭐 네. 거의 뭐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그 동열님의 경험까지 조금 더 곁들이면 진짜 완벽해집니다. 음, 이걸 이제 실제 해본 사람이 쓰는 글이 좀 더 와닿을 거잖아요. 뭐 그쵸. 내가 TDD 이런 프로젝트 해봤다.
뭐 앞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내 느낀 점과 과정을 뭐 상세하게 알려주겠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배경.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정말 딱 정리된 약간 정제된 느낌이라면 약간 깊이를 이제 내 경험의 바탕에서 보여주면 더 좋은 글이 됩니다. 근데 아직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우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진짜 경험했던 거, 현업에서 경험했던 거를 넣으시면은 됐습니다. 어, 내용을 볼게요. 이게 TDD가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까 과연? 라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실제 많은 개발자들이. 네. 어, 그래서 양날의 검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TDD를 하면서도 개발 생산성이 향상될까에 대해서 음, 뭔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에서, 기술 면접에서. 여기다 좀 적어 음, 놓을게요. 이거는 뭐 여기다 쓰란 말이 아니라 TDD가 양날의 검인데 그 조건들이 있거든요. TDD 하면서 개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질 수도 있어요. 하면서 네.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진 조건이 제가 잠시만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책을 하나 더 읽으시면 좋긴 한데 지금 읽지 마시고요. 나중에 프로젝트 끝나고 시간 될 때 읽으세요. 자바 음, 잠깐만요. 제가 책 제목이 있어서 옆에 잠깐만. 여기 있다. 네. 여기에 그 조건이 나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TDD의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간략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지금 잘 모르실 테니까 이 책을 나중에 좀 즐겨찾기 해놓고 보고 계시죠? 동민님. 네네. 네. 음, 여기에 TDD의 그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 이 라이트 비셉 이론이랑 콜렉트 기법 여기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음, 약자거든요. 이게 지켜졌을 때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를 음, 좀 양이 많은데 우선은 뭐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찾아보고 개발 블로그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두 개. 이게 네. 라이트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약자예요. 그 라이트는 결과가 올바른가? 이 B는 이게 비트윈이라 해서 경계 조건이 맞는가? 그리고 경계 조건에서도 이제 I는 역 역관계 이게 수학 기호거든요. 그 예전에 그 함수 하면서 역함수라는 개념 아시죠? 네네. 네, 딱 그 뭐, 개념이에요. 대우, 역, 이거. 맞아 대우역. 네네. 어, 그때 역이에요. 네. 그리고 음, 이 C는 교차 검수. 이게 크로스일 거예요. 크로스. 교차 검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A는 B, B는 C가 아니라 AC도 되냐? 아마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음, 읽지 마시고 그냥 요걸 찾아보시면 정리된 글이나 그 내용들이 많을 텐데 그걸 한번 참고만 해서 동열님의 그 개발 블로그로 한번 빼주세요. 네. E는 에러일 거고 P는 퍼포먼스겠네요. 그리고 똑같아요. 비슷한 건데 이 두 가지를 지정해야만 개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숙제로 음, 빼놓을게요. 네. TDD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TDD의 조건 두 가지를 정리해 주세요. 개발별로. 네. 그래서 네, 단점도 있죠.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 이 시간 투자라는 게 사실 이거를 잘 설정할 수 있냐의 시간 투자예요. 이게 시간 투자가 잘 되면은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지금 얘를 추상화해서 쓴 건데 더 구체화해서 쓰셔야 돼요. 이 지금 과정 음, 중에서 이 지금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네. 세분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 추가
새로 안 쓰시고 여기다가 추가해도 되긴 하겠네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뭐 한번 판단해서 해보세요. 새로 글로 써도 네. 되고. 네. 행동 주도 디벨롭먼트. 네. 그러니까 명세, 비즈니스 명세를 먼저 한다라는 거죠. 테스트보다. 근데 이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은 이 간단한 서비스는 이 BDD로 해도 되는데 BDD가 나온 이유가 이제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2020년도부터 빅데이터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AI랑 네. 그 도메인이 엄청 복잡해졌죠. 요구사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커머스, 쿠팡만 해도 그 커머스에 연관된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2010년도만 해도. 근데 2020년 되면서 거의 뭐 한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실제 단어들이. 검색한 단어들이. 그래서 이 행동 주도로만으로는 메서드가 막 한 객체에 100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단위로 개발하자는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서가. BDD 다음이 DDD인데 이제 도메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건 또 똑같은 행동인데 행동을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지? 산업이 된다고 해야 되나? 산업. 산업이란 게 뭐 크게 보면 게임 산업, 뭐 금융 산업, 커머스 산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도메인 단위 그걸 이제 산업을 도메인이라 해요. 그 개발 용어로. 그런 도메인 단위별로 복잡성을 해결한다라는 개발 방법론이에요. 사실 지금 진짜 이렇게 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긴 하네요. TDD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건을 같이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아 이렇게 TDD를 해야 되는 거야 해서 TDD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지금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네. 네, DDD는 좀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DDD를 잘 하려면 그 DDD 설계 예시를 하나 볼까요? 좀 이해를 돕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결국엔 저희가 지금 객체 지향 원칙과 디자인 패턴들을 공부했잖아요. 네.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결합도를 낮추고 어, 확장엔 용량을 인식도를 높이. 네. 잖아요. 네, 네. 거기에 방금 제가 말한 도메인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메인을 서비스로 분리하고 그 서비스를 공통화해서 이 도메인 단도 그 저희가 말한 객체 지향 원칙을 주입하자라는 개념이 DDD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네. 말하면. 음, 그러니까 사실 그 선상이 있어요. 객체 지향 원칙 그 선상에 그건 진짜 기초고 그 기초에 약간 색을 입힌다고 표현해야 되나? 네. 음. 네, 저도 이렇게 이 DDD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방금 제가 말한 거예요. 그 도메인에 관련된 모델링을 결합도 낮추고 공통 대부분을 추상화해서 서비스별로 분리하자가 DDD 핵심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DDD는 네. 작성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테스트 범위, 네, 중요한 것도 또 있네요. 음, 보다 말한다? 지금 결론이 그래서 뭐지? 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안 나온 이론이 있는데 그 폭포수 이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개발 네. 주기 중에 폭포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폭포수 이론 이게 전통적인 개발 방법이거든요. 개발 네. 혹시 그 들어보셨어요? 정보 처리 기사 그렇죠, 보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많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의 단점을 사실 얘가 단점이 많기 때문에 나온 이론들이에요, 다 지금. 네, 그쵸. 그래서 폭포수 이론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의 음, 단점을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나온 이론들이다. 이렇게 좀 음, 배경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다 써놓을게요. 네. 배경에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언급하기. 네.
이걸 추가해 주세요. 네. 테스트 범위를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자바에 있나요? 아니, CS요. 네. 테스트 범위. 이 깨진 창문이랑. 아, 네네. 음, 이 단위 테스트의 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좀 질문이 추상적이긴 한데 방금 제가 말한 그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아까 TDD 라이트 비셉이랑 코렉트 기법 있잖아요. 네. 여기에 단위 테스트를 어떤 조건으로 범위를 지정해야 되냐가 숙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이 단위 음, 테스트 내용을 언급할 때 항상 그 재질문으로 나오는 그 기술 면접 질문입니다. 좋은 단위 테스트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 라이트 음, 비셉을 꼭 얘기해야 돼요. 이걸 다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한 세네 개는 꼭 말씀하셔야 돼요. 음, 그리고 통합 테스트. 음, 여기는 정말 딱 진짜 그 교과서 같은 느낌의 단어들만 있어서 이- 네, 그래서 통합 테스트 이또 꼭 재질문을 하고 싶게 만들어지긴 했네요, 글들이. 통합 어, 테스트의 한계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꼭. 음, 사실 단위 통합 테스트의 테스트에, 정확한 범위를 알면은 통합 테스트의 한계를 알 수 있어요. 이거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통합 테스트에 한계가 없으면 굳이 단위 테스트를 해야 될까요? 그냥 전체 테스트 한 번에 맨날 맨날 계속 하는 게 당연히 안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 테스트를, 단위 테스트라는 게 나왔겠죠? 그, 메모리를 아무래도 계속 써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성능적인 면이 아닙니다. 어, 질문의 의도가. 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네, 통합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우리가 외부 API를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개발 권한 범위 밖에 있는 서비스를 쓸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네, 환율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피지사, 그러니까 결제할 때 뭐 토스 페이먼트 이런 거 API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 데이터 쓸 수도 있고, 뭐 카카오 로그인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로그인 이거 다 저희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보통. 근데 그 통합 테스트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우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외부 서비스는 테스트가 불가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목 개체라는 게 있어요. 목 개체. 그러니까 외부가 어, 이렇게 줄 거다라 하고 가짜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객체. 음, 가짜 거짓 객체를 만들어 두고 테스트하거든요, 보통. 이게 통합 테스트의 한계입니다. 음, 이거는 나중에 저랑 테스트 코드 짤 때 또 그 코드 단에서 얘기할 내용이라서 우선 지금은 약간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굳이 말을 하자면 그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외부 테스트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방화벽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외부에서 다 열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테스트가 거의 불가해요. 그러니까 음, 이런 리소스를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통합 테스트를 할 때는 리소스를 보통 이제 네트워크 허용이 되어 있냐고 확인을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음, 유무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함. 한 이 정도 답변하시면 돼. 만약 면접이었다면. 음, 차이점은
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통합 테스트 한 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음, 단위 테스트야 이 제 숙제로 내어드리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하실지 아니면 그 하나 더 글 작성하실지 하나 더 글 작성하시면 여기다가 링크를 거시면 좋죠. 단위 테스트에 뭐 그 단위 테스트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동열님의 글을 추가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네, 좋습니다. 특이사항 없고 이제 토비 스프링 나가면 되겠네. 2장 문법을 모르는 거를 공식 문서 보면서 설명할 수 있게끔 뭐 여기 해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많이 물어볼게요. 2장 1번은 2장. 네. 네, 2장을 나갈게요. 우선 테스트는 아까 글로 다 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어, 작은 단위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책에서 작은 단위란? 어, 그 하나의 생성자 단위를 작은 단위라고 하지 않나요? 혼자 단위. 그러니까 객체 단위를 말씀하신 거죠? 네네, 객체 단위요. 네. 또 객체 메서드를 작은 단위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여기 책에서는 지속적과 점진적인 개발을 위한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이 조건이 뭘까요? 사실 지금 이 숙제에 연관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책에는 이미 있네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음, 이 조건이 뭘까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테스트를 위한 조건이 뭘까요? 지속적인 개선이 되려면 먼저 그 개방 폐쇄의 원칙을 좀 잘 따르고 있는 이제 코드하고요. 네. 네. 어, 점진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어, 그 코드의 응집도가 좀 많이 높아야 되고 결합력은 많이 낮아야 됩니다. 네. 근데 테스트 지금 한정돼서 물어봤어요. 이거는 정말 제너럴하게 답변하신 것 같고 음, 테스트의 조건임. 테스트 조건 이름은?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조건이기도 해요. 근데 어, 너무 추상화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어 할 때 그냥 지구에 있어라는 답변이에요. 사실 아, 지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아시아 대륙 안에 동쪽에 뭐 경이, 북이 몇 도에 있어라고 답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냥 지구에 있어. 그런 느낌이야. 네. 이 답변이 지금. 근데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맞다고 하기도 좀 너무 추상적인. 뭐 어, 단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네. 이제 뭐 어, 개별로 모듈이 어,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겠죠. 음, 네. 이 그러면은 이 분리되는 기준은 뭐예요? 분리돼야 할 기준? 아, 아니면 사실 이 문제점에 나와 있어요. 이 유저 DAO 테스트의 문제점 뭐예요? 음, 그 일단 생성자를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생성자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네, 직접 생성을 하니까 네. 어, 네, 문제가 되죠. 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뉴 키워드를 음, 쓴다고 해서 문제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 객체 생성된 게 상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음, 파이널 키워드를 쓰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뉴를 해도. 그러면 그러네요. 네. 책에서 개선을 어떻게 했어요? 이 DAU를 개선을 할 방식. 책에서 그 설명하는 개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아, 이거 그냥 스프링 바로 치면은 바로 예제 코드 나오는데 저랑 보시죠. 수정 전에는 보시면 어, 뭔가 조건을 걸고 테스트 실패, 이름 실패, 어, 그 비밀번호 실패 또는 성공이잖아요. 네. else 부문으로 네. 뺐다가 근데 그거를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 어,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 JUnit이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바꿨대요. 어떻게 단위별로 여기서는 추가 그리고 가져온다. 그리고 가져오는데 보시면 메서드를 보면은 빈을 가져와서 DO에 넣어주고 근데 이 코드를 보시진 않았죠 책에서. 네.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네. 봤어.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하나의 테스트 코드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동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도 확인하고 패스워드도 확인하고 그리고 얘는 실패 테스트고 얘는 성공 테스트인데 이걸 하나의 메서드에서 지금 그러니까 단위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 단위, 이 단위, 이 단위가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코드가 3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만약에 유저의 그 클래스 정보들이 바뀔 때마다 이 테스트 코드를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결국엔 그 음, 말은 지금 결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코드 수정 부분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코드가 복잡해질 때마다. 그래서 네.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이 단위를 더 잘게 쪼개서 요약도를 줄여서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시키자라는 의미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음, 그래서 다 단위가 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자동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자동화란 정확히 말하면 테스트 자동화죠. 자동화라는 이 의미를 책에서 아마 설명해 주실 텐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 자동화라는 게 뭐냐면 그냥 JUnit으로 했다는 건가? 아닌데. 음, 네. 보시면 어, 이 자동화의 의미는 이 단위를 잘 분리해 두면 어, 이미 분리해뒀던 잘 테스트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던 거를 재사용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예제 코드가 있을 텐데 보시면 수행 테스트 값 적용 그리고 결과 검증까지 자동화에 따라는 거 써놨잖아요. 이 개발 블로그 쓰신 분이 네. 이게 안 좋은 코드인데 수정 후 해서
코드를 쓰다 말아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돼. 아, 이거 뭐가 뒤에도 있는 건가? 어, 음. 이 JUnit을 실제 실행하면 이렇게 두 개의 테스트 유닛 중에서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단위를 잘 분리해 두면 재사용이 되거든요. 테스트 코드도. 무슨 말이냐면 음, 조회가 잘 됐으면 뭐 조회해서 다른 액션을 또 취할 수 있잖아요. 메서드가. 그러니까 조회 부분을 이미 생성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호출하면서 또 액션을 또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동화라는 의미가 아니, 제가 이해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개발자가 잘 작성해 두었던 테스트 코드를 JUnit 프레임워크가 실행될 때 재사용돼서 어, 그러니까 그 범위를 계속 그 잘 분리해 두면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또 코드를 안 짜도 되고 그 안 짜도 되는 부분을 JUnit 프레임워크가 실행할 때마다 어, 확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즈니스 부분만 그러니까 되게 변경되는 좁은 부분만 테스트를 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음, 그거를 제너럴하게 자동화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만 우리는 수정 부분을 잘 테스트 설계를 잘 해두면은 정말 일부분만 수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자동화라고 정말 제너럴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의미하는 바가 진짜 자동으로 다 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음, 재사용은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JUnit도 써야 되고 검증 코드도 전환해야 되고 테스트 메소드도 전환. 이게 지금 그 작은 단위로 프레임 코드 쓰고 단위도 쓰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야 실행될 때마다 재사용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로직이 바뀔 때마다 테스트를 짜야 되는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뭔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책에서. 이거를 한번 이해하신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 프레임워크는 무슨 프레임워크인가요? 2.3장이죠. 2.3장이 JUnit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요? 약간 혼동이 오실 수도 있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있는데 왜 JUnit 프레임워크가 왜 또 프레임워크 단에 또 있지? 라고 이제 벌써 의심을 품으셔야 되거든요. 나는 분명히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우고 있는데 왜 프레임워크가 또 나왔지? 라고 이해가 안 되시지 않으세요? 이해 잘 되시나요? 그냥 제가 아는 JUnit은 이제 어떤 특정한 소스 코드에 이제 그 모듈이 그 의도한 대로 잘 독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테스트 그냥 도구로 알았거든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이제 문법적인 부분들인데 그 테스트 도구를 쓸 때 문법적인 부분 혹시 네, 메서드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delete all, get count, add and get 이거는 실제 그 저자가 작성한 코드인 것 같고 네, 다 웬만한 건 거의 다 저자가 작성한 네.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이 어노테이션 비포는 어떤 의미예요? 어, 그 JUnit이 실행하기 전에 이제 어노테이션 비포가 붙은 게 있으면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붙은 걸 음. 호출하고 그 테스트 결과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어노테이션 애프터가 붙은 걸 이제 실행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숙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JUnit 4버전이랑 5버전이 있거든요. 메이저 버전이 음, 4 vs JUnit 5 버전의 차이점을 개발 블로그로 작성해 주세요. 이것도 보통 면접 질문이에요. 음,
그걸 작성하시면서 여기를 이제 복습하는 경험으로 아, 그러니까 JUnit은 이게 제너럴하게 이런 문법과 이렇게 동작을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개발해야 테스트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데 그 자동화시키는 그 이가 메이저 버전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추가된 기능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JUnit이라는 게 프레임워크라는 것도 얘도 이게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 JVM처럼 음, 플러스 차이점 플러스 JUnit이라는 이 차이점 안에 사실은 이 프레임워크 구조도도 같이 언급을 하셔야 돼요. 프레임워크 구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애가 JUnit 프레임워크라고 쓰면 아마 이미지에 있을 거예요. 네, 주피터, 빈티지, 플랫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JVM 음, 구성 요소랑 같은 느낌이죠. 네, 얘네들이 이제 보시면 JUnit 4, JUnit 3.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4 아니면 5거든요. 4, 5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어, 정해주세요. 네, 이분은 5를 지금 정리하셨네요. 이걸 참고해주세요. 음, 중간에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개념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고 저번처럼. 네, 네.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요 글로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뭐 DI 테스트라고 해서 그냥 의존성 주의 테스트인데 어, 의존성이 객체가 정상적으로 할당됐냐 힙에 그런 테스트예요. 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요거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다음 시간에. 네, 2장은 네. 이 3장이 나오는데 이 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디자인 패턴 배웠잖아요. 네,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실제 코드 가지고 스프링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놨다라는 의미거든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디자인 패턴이 있어요. 네, 네, 그 패턴을 실제 스프링은 어, 그 JDBC 코드 가지고 아마 그 리피토링 하면서 스프링에서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이런 식으로 적용해놨다. 그거를 이제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다가 실제 그 이 JDBC 이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한 패턴이 전략 패턴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완전 다른 패턴이 아니라 템플릿 메서드로 짜놨고 그거를 이제 JDBC에 연관된 비즈니스 로직을 넣게끔 하는 패턴이 전략 패턴이라는 거예요. 음, 혹시 방금 제가 한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그 전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 물어봤네요. 템플릿 네, 메서드 패턴이 뭐죠?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란 거의 이제 상속 기능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네네, 그 짜다 보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이제 상위 클래스에 두고 네, 하위 클래스에 이제 세부 구현 부분을 다시 재정의를 해서 네. 관리하는 패턴입니다. 전략 패턴은요? 전략 패턴은 어, 개방 폐쇄 원칙을 가장 잘 어, 구현한 패턴 중에 하나로 어, 공통 부분을 이제 그것도 아예 상위 클래스로 두고 인터페이스로 여긴 아예 분리를 해서 이제 음. 다양한 어, 확장 가능한 클래스로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템플릿 메서드 패턴과 전략 패턴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지금 변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서 공통화한다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전략 네네. 패턴은 전략 패턴이란 템플릿 메서드 패턴의 패턴 플러스 어, 여기서는 이제 DAO 가지고 말한 것 같은데 JDBC 같은 JDBC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인터페이스화한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런 비즈니스 로직에 연관된 추상화 개념을 인터페이스화 한다라는 걸 같이 얘기하는 게 전략 패턴이에요. 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JDBC를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템플릿 메서드 패턴처럼 잘 분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분리해야 될까요? 얘를 이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 JDBC 트라이 캐치 파이널 코드에. 네. 그래서 어떻게 책에서는 수정되었을까요? 음, 그 예외 부분이 이제 어, 너무 그 트라이 캐치문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네네. 그걸 어, 인터페이스화해서 이렇게 분리를 놓은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네. 음, 트랙 캐치문을 인터페이스화 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중복 코드가 많아진 거잖아요. 이 코드가. 네, 실제 현업에서는 어떻게 이 중복 코드를 제거하냐면 그 공통 예외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음, 그래서 그 인셉션 리스너라는 걸 또 이 어노테이션도 재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텀하게 어노테이션을 개발자가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지금 네, 아직 3장에서 안 나올 텐데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을. 공통 예외 클래스를 이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커스텀 어노테이션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재정의 되어 있는 입세션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얘가 예외를 발생시키면 항상 이 어노테이션에 붙어 있는 예외 클래스를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입세션 핸들러에다가 그냥 추상화된 예외를 항상 발생시키게. 그러니까 중복 코드를 이렇게 제거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입세션 핸들러의 예제 코드를 하나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얘가 설명하면서 다 나온 개념들이 저랑 다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MVC 컨트롤러부터 해가지고 뭐 예외, 오류 차이 다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길렀고 이제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메서드가 지금 여기 트라이 캐치문이 없는데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이 스페셜 어노테이션을 붙여놓으면 결국엔 이 내부에서 이 스페셜을 발생시키면 이 발생시킨 커스텀 임시션 클래스를 타게 돼요. 얘는 지금 이 결국엔 런타임 임시션을 발생시키는 메서드인데 이 슈퍼라는 거는 그 인터페이스 제정이 된 그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키워드가. 네, 네.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문이 없는데 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음, 트랙 캐치문을 이 어노테이션으로 추적시킨 거예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통된 중복된 코드를 이렇게 재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DI 적용을 위한 클라이언트 컨텍스트 분리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DI 적용을 위한 클라이언트 컨텍스트 분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클라이언트는 무엇이고 콘텍스트는 무엇일까요? 이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텍스트는 여기 나오긴 하네요. 예시로. JDBC 콘텍스트가 있고 클라이언트는 뭐죠? 그냥 여기는 메소드 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클라이언트. 어떻게 보면 네, 그 저희 그 일반 접속하는 이제 유저들을 클라이언트라고 하지 않나요? 음, 책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아닐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나올 텐데 여기 있네요. 어, 오브젝트네요. 객체네요, 객체. 객체를 콘텍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해야 한다. 음, 어,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자체가 그러니까 객체가 모든 걸 하지 말고 콘텍스트를 거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말이. 왜 콘텍스트를 왜 거쳐야 될까요? 의존성을 주입하려고 음, 그런 거 아닐까요? 콘텍스트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그 네. 콘텍스트가 그 어떻게 보면 규격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규격화한다. 어떤 걸 규격화하냐면 오브젝트의 행위를 음, 객체 행위를 규격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왔든 행위를 할 때는 콘텍스트를 통했기 때문에 객체 간의 호환성을 저 콘텍스트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예시의 콘텍스트가 JDBC 콘텍스트인 거죠. 이 JDBC라는 드라이버를 통하면 어, 자바 언어로 어떤 DB든 다 저 JDBC 콘텍스트로 규격화해놨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거죠. 자바 언어로는 어떤 DB든 다 콘텍스트를 통하면 뭐 MySQL, 몽고DB, 카산드라, 뭐 SQL라이트부터 해가지고 DB가 한 제가 알기로는 15가지가 넘거든요. 규격화를 해서 객체 간의 어, 그 통일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콘텍스트는. 근데 DI 적용을 이 콘텍스트를 분리했다는 말은 어, 이 규격화를 하는데 그 객체의 생성 부분을 스프링한테 위임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의 그 빈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하면서도 이 객체 간의 행동을 컨텍스트를 통해서 확장적으로 코드를 짜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한 줄은. 좀 어렵죠? 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어, 제가 이해시켜드리면, 자, 결국엔 독립시킨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콘텍스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간에 무엇을 쓰든, 콘텍스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행위에 따라서, 뭐, MySQL 쓰든, 오로라 DB를 쓰든, 그 DB는 클라이언트한테 위임을 분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콘텍스트에 다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짜는 이유는 결국에는 어찌됐건 우리가 응집도를 높이고 결합도를 낮추겠다라는 패턴이에요. 이걸 전략 패턴이라 할 거예요. 아마. 네.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중에서. 그럼 이 컨텍스트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콘텍스트 객체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름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닌가요? 어, 콘텍스트 객체는 어떤 객체냐면 어, 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컨텍스트가 뭐냐고요? 네. 컨텍스트란 무엇입니까? 컨텍스트는 여기 써놨잖아요. 객체 행위를 규격화한다. 음, 자, 규격화하는 규격화하는 객체인 거죠. 얘도 객체예요. 음, 그럼 이제 질문이 또 오겠죠? 규격화를 왜 해야 되나요? 객체 간의 호환성을 위해서. 그럼 객체 간의 호환이 왜 필요하나요? 라고까지 질문이 올 수 있죠. 객체 간의 호환이 필요한 이유는 자바 언어 하나 가지고 이, 이 JDBC 콘텍스트를 쓰면은 어떤 DB든 다 호환되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충전기가 있는데 뭐 여러 타입 있잖아요. C 타입, 8핀, 또 뭐가 있지? 그, 음, 라이트닝, 8핀 C 타입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콘텍스트를 이해시켜 드리려고요. 8핀 C 검색해 볼게요. 8핀 라이트닝 볼트라 하지 않나요? 라이트닝 볼트 처음 들어보는데. C 타입 라이트닝 볼트가 맞아요? 검색해 볼게요. 아니, 네. 아이폰 그거는 8핀 5핀이라고 하네요. 5핀. 아, 라이트닝 케이블, 8핀이 라이트닝 케이블인가? 아,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통 충전기가 세 가지 타입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충전기 이 컨텍스트는 여기서 컨텍스트는 잠깐만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수용티 이 8핀도 이 자체가 다 충전기 자체가 충전기인데 충전기 타입 이 충전기 타입이 컨텍스트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컨텍스트, C 타입 컨텍스트, 오핀 컨텍스트. 우리가 이런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제조사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린 충전기를 그 제조사 내가 생성한 제조사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럼 호환이 좋나요, 안 좋나요?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제한을 해둔 거잖아요. 네. 제조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8핀에서 C 타입으로 중간에 그 무슨 핀 결합을 해가지고 어댑터, 네네. 어댑터를 통해서 C 타입인데도 8핀을 쓸 수도 있어요. 이 어댑터의 유무와 어댑터, 어댑터 플러스 핀 그 타입 간의 호환을 콘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 콘텍스트로 제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어찌됐건 호환이 되잖아요. 우리가 타입이 세 개밖에 없어서 제한을 해서. 네. 그러니까 코드도 똑같아요. 코드도 제한을 해둬야 나중에 변환의 그 범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JDBC 콘텍스트를 만들어 둔 거예요. 음, 좀 이해되세요? 네네. 네. 실생활 예시를 들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텍스트가 좀 어려운데 네, 계속 반복할게요. 네. 네. 그리고 전략 패턴 최적화가 나오는데 뭐 이해되세요? 전략 패턴을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여기서 3.3장 이 전략 패턴을 최적화하는데 로컬 클래스랑 익명 내부 클래스가 왜 나왔을까요? 질문을 드려야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최적화 안에서도 로컬 클래스랑 익명 내부 클래스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로컬 클래스로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특정 메소드 내에서만 이제 네, 유효하게 하려고 네. 사용을 했거든요. 음, 사실 요 로컬 클래스랑 이면 내부 클래스는 캡슐화를 위해서요. 네. 아, 캡슐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또 이렇게 나와요. 캡슐화가 뭘까요? 기술 면접에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 캡슐화는 무엇일까요? 스테디랑 캡슐화란 이제 캡슐화가 필요한 이유. 네. 정보의 은닉과 네. 어,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전략 패턴에서 캡슐화를 왜 해야 돼요? 이 숙제입니다. 네, 이거 답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 다음 시간은 이 4장까지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업은 3.4부터 다시 할게요. 전사 네. 수업 시작. 그리고 그 개구리 책을 계속 안 나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수업을 나간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7장 이제 네. 읽어오라고 하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따로 표시를 해오라고 하셨거든요. 실장 여기 그 디자인 패턴이 아니라 스프링 이것도 다 나갔었나요, 저랑? 기억 안 나시죠? 아니요? 네, 아예 안 나왔어요. 6장은 나갔었나요? 네, 6장은 나왔어요.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개구리 책 7장부터 시작할게요. 네, 7장, 7장, 아이고, 이론하고, 그 다음에 3.4부터 수업 이어서 나갈게, 4장까지. 네, 오늘 네. 수업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그 지금처럼 기발 블로그들이랑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네, 드렸을 때 답변을 잘 못하시거든요. 네, 네. 그 책은 이렇게 읽지만 그 앞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오늘 수업 중에서 답변 못하신 것도 꽤 있잖아요. 써놔야겠다. 답변 네, 못한, 그러니까 제가 수, 답변 못한, 어, 내용이 많잖아요. 내용을 한번 복귀해 주세요. 복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내가 그 수업이라고 가정하고 나 자신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연습하란 말이에요. 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동안 배웠던 게 말짱 도루묵이 되거든요. 이걸 답변을 못하면. 이거를 첫 번째로 해주세요. 이 지금 이 5번 숙제를. 인덱스를 0번으로 할게요. 제일 중요해가지고.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 그 다음 주는 네. 28일 날 이제 실기 시험이어가지고 정보 처리 이사. 아, 네. 그때 말씀해 네네. 주셨네요. 연기한다고. 네. 네네. 써놨어요. 네. 스케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5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래도 2주니까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5장까지 읽어서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